100만 명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전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4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5분 빨리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한번 보내주시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면 3년 과도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3년 뒤에 총선이 있죠. 그러니까 총선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하고, 다음 총선하고 대통령 임기를 맞춘다. 이 소리입니다. 즉, 4년 중임제를 해서 총선하고 대선하고 같은 해에 동시에 치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1년 줄이고 4년 중임제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어떤 무소속 단일화의 여지를 남겨놓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어제 밤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나오면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지금 오늘 오전 11시에 지금 홍준표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아마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그 단일화, 이게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속보 형태로 지금 뜨고 있는데, 이 기사는 어제 밤에 뜬 기사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제 밤에 본인의 페북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후보로 나서면 단일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입장을 지금 내고 있어서 오늘 11시에, 오늘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11시에 홍준표 캠프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기사 한번 보죠. 이 연합뉴스 기사입니까? 이게 한덕수 어떤 후보보다도 낫다. 3년 과도 정부 대통령 해야 된다. 결론은 뭐예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된다면, 개헌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개헌. 그래서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경쟁력이 가장 낫다. 출마 가능성 한 70에서 80%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경력도 뭐 OECD 대사, 주미 대사,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할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또 7공화국으로의 개헌을 마치는 소위 과도 정부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3년 과도 정부로 개헌하겠다. 고 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도울 자세가 되어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반기문 전 총장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나온다고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한 10일 만에.
그 이야기죠. 반기문 전 총장은 맷집이 없어서 고건 전 총리는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어서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야당의 횡포의 저항에 맞서 싸우면서 맷집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인데요. 범사련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통합형 리더다.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소통관 주선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뒤에 짧은 기간에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단일 후보가 필요하다. 그 열쇠는 한덕수 권한대행, 그의 선택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국민 단일 후보 전략은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정치 세력, 시민사회를 연대해서 가장 강력한 승리의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대선을 돌파하자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세대교체의 상징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중도 합리적 진보층의 지지를 이끌어 이낙연 전 총리까지 포괄. 그래서 국민의힘 이번 경선은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이다. 뭐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그 뭐 추대위원회가 한 2개 정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출처불명에 쉽게 이야기하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왜 나설까,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덕수 총리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데 하루 사이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량감이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라든지 또는 범시민단체 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낸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최소한도로 국민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추천해야 됩니다. 손학규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알죠. 범사련이라는 단체도, 시민단체도 우파에서는 그 알려진 단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공신력이 있는 단체들이 추천을 하는 게 맞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건 뜻다방이라는 오해를 산다. 그래서 본인이 명확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권력 의지를 밝히고 공신력이 있는 뭔가 좀 알려진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출마 촉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방송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에 나선다고 하면 지금 국회에서 조금 있으면 시정연설이 있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할지 지금 모르겠는데 오늘 24일이죠. 미국의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관세 협상을 위해서, 지금 관세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협상을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곧 돌아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연설 그리고 관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출마 시기가 조금 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뭐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경선에 지금 참여한 후보들이 다 한덕수
소위 말해서 무소속 국민 단일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예. 후보들 4명이 김문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나설 경우 경선이 끝나고 단일화 협상을 한다 해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홍준표 후보 측이 이 조선일보 기사 한 번 더 보여주시죠. 홍준표 후보 측이 뭐라고 했냐? 지금 내가 후보 되어도 한덕수와 단일화 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북에 쓴 글을 여기 기사가 인용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놓겠다. 그동안 한 대행이 출마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고려 대상 자체에 넣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입장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을 이제 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홍준표 후보 두 사람 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다. 자기가 후보가 되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프레시안 기사 한번 보죠. 이거. 홍준표 한덕수와 단일화 열어놓겠다. 5시간 만에 급선회. 어제 오후 3시까지는 한덕수 추대는 국민의힘 당을 회방 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녁 8시 JTBC 뉴스룸 인터뷰에 가가지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비상식은 맞는데 비상식을 깨고 출마하신다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장 선회를 좀 크게 한 거죠. 그동안 그 홍준표 후보는 고려 대상 자체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좀 정치를 알고 질문해라. 이렇게 호통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를 자기가 잘 아는데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입장 선회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왜 입장 선회가 일어났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철규 의원이 한덕수 홍준표 캠프에 합류한 것이 어제 공식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 합류하면서 뭔가 내부적으로 입장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어제 그제 홍준표 캠프에 큰 변화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이철규 의원이 합류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거의 가시화된 것 같다. 그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진작부터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 가능성을 이제 한덕수 후보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니까 홍준표 후보도 좋다 그러면 본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무소속 후보이겠지만 국민 후보 대통합 차원에서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국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행 결심이 임박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야기 나오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손학규 범사련 이야기했지만 장성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향해서 잠재적 대만은 당 밖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그리고
이런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해보라. 또 장성민 씨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대연합 차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권 출마를 권유할 것인지 아니면 입당을 종용할 것인지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 대연합이라는 빅텐트를 쳐서 국민 승리를 끌어낼 빅매치를 제안할 것인지를 토론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안철수 그 다음에 한동훈 두 후보가 오늘 어떤 입장을 낼지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출마하면 협상의 여지를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우리 화면에 나오는 저 중간에 있는 두 사람, 탄핵 찬성했던, 탄핵을 선동했던 안철수, 한동훈 두 후보의 입장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보는 거죠. 자, 후보별 동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일보를 보니까 홍준표 777명 메머드 선대위, 배우 이정길 씨가 후원 회장,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5.1 캠프 777 인재 선대위 구성을 발표했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48명이 캠프에 합류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을 공개한 국회의원 한 7명쯤 돼요. 홍준표 캠프에. 근데 보좌관들을 보내서 지원을 하거나 또는 지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이 48명이다 이 소리입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기사도 보면 여기 보면 현역 48명 메머드급, 여기 보면은 정무총괄위원장의 구자근 의원, 여성총괄본부장의 이인선 의원, 국방안보총괄본부장의 강대식 의원, 보건복지총괄위원장의 백종헌 의원, 노동총괄위원장의 김위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인 김대식 의원을 포함해서 홍준표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총 7명인데 13명의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선대위에 파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8명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홍준표 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총 48명이 함께하기로 했다. 는 것이 유상범 홍준표 캠프 총괄 상황 본부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철규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 합류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날 저녁,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홍준표 후보 본인의 페북에다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점이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하다. 혹시라도 이철규 의원이 코치를 한 것인가, 이철규 의원이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설 경우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와 함께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과 어제 통화했다. 빅텐트에 이준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은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설 경우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캠프 측은 이준석의 개혁신당과도 빅텐트를 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진짜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시정연설 하기 전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나오면, 장면이 나오면 제가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과도 빅텐트를 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여기 막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만약에 되면 안철수 한동훈 후보도 함께 가야 되냐 질문했더니 당연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본선에 들어가면 안철수 한동훈 후보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를 합치기 위해서는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겠다 이 소리죠. 어제 홍준표 캠프 쪽에 좀 특이한 공약은 이겁니다. 발표된 공약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시정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어떤 내용으로 시정연설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도 지금 뭐 미중 간에 벌어지는 관세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경제 문제라든지 또 지금 대통령이 공석인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잘 협조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지금 어제 홍준표 캠프의 그 특이한 공약은 상속세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산을 팔 때 과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징벌적 상속세로 인해서 기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거나 편법 증여 의혹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반기업 정서도 이게 원인이다. 그래서 국내 부자들이 해외로 자금을 이전시키고 해외 기업이 국내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상속할 때 그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상속한 자산을 처분할 때, 상속한 자산을 만약에 100억 받았어요. 그럼 처분해서 150억이 됐어요. 그럼 그 차익인 50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야기입니다. 아주 진일보한 정책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뭐 국내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1세대들이 다 은퇴하고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상속세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토로를 하죠. 야, 대한민국에서 이거 사업 못 한다. 응?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를 일구어서 회사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상속세로 그냥 징벌적인 상속세로 해가지고 마치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을 마치 뭐 어디 뭐 나쁜 짓에서 재산을 일군 것처럼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몰아가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김문수 캠프 쪽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펜앤마이크 기사입니다. 탄핵 반대했던 윤상현, 국힘 경선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 예. 여기 이제 윤상현 의원이 그 광화문 집회에서 나와서 뭐 한 집회 현장에서 연설 내용도 이런 게 있었어요. 좌파 사법부, 부정부패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라는 이 3대 카르텔과 거대 야당이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체제 수호 전쟁을 하고 있다. 전체주의적 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똑같은 가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번 볼까요? 교수 지식인 100명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김문수를 선택한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니까 김문수 후보 오른편에 키 큰 남자분이 한 분 있고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왼손 주먹을 들고 있는 저분이 아마 정경희 전 의원인 것 같아요. 예, 저분도 교수죠. 현수막 내용을 보면 전국 대학 교수, 전문 지식인 100명, 지지 선언식 및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김문수를 지지한다. 이분들이 이제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5가지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정체성과 북한의 민주화 및 자유통일의 토대를 지켜온 철학의 지도자다. 둘째, 중앙과 지방 이념과 실천을 아우른 경륜과 검증된 리더십을 가졌다. 셋째, 약자와 현장의 삶을 함께한 공동체적 실천가다. 뭐 등등입니다. 이분들이 100명이, 교수 지식은 100명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 번 더 보면 국가원로회 또 김문수를 전폭 지지한다. 국가 운영에 깊은 신뢰를 한다. 국가원로회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 경영 철학을 계승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추구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캠프의 정책도제에 나왔는데 공약 군 가산점 제도 부활하겠다. 이건 홍준표 캠프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건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 여성 전문 군인 확대. 지금 군 가산점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결정이 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군 가산점 제도가 있을 때는 뭐 공무원 시험 치면은 5% 정도의 가산점을 주기도 했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에게 절대 유리했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현장 적용을 할 건지는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1%에서 현행 11%에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자유대학 그 신당 창당한 거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지난 월요일인가요? 자유대학 2030 청년들이 행진을 벌였어요. 저녁 시간에. 그 낙성대 지나가지고 사당, 그러니까 서울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역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낙성대역을 지나서 사당역까지 쭉 행진을 했는데 행진 말미에 이제 사당역 인근에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말미에 신당을 창당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환길 뉴스라고 인터넷 신문이 뜨네요. 보면은 2030 청년 정치 세력화 본격 가동되나 자유대학 신당 창당 선언. 여기 보면 저 서브 타이틀에 실제로 선거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편향된 레거시 언론에 대한 2030 세대들의 강력한 경고의 신호탄이다. 즉 2030 자유대학 세력들이 만들고자 하는 신당은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낸다든지 소위 말해서 우파 세력의 표를 깨는 사표를 만드는 그런 신당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기성 정치권과 자신들의 어떤 행진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는 레거시 미디어의 경고성 메시지다. 이렇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어떤 정치 활동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기 이제 이 대학생들 2030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시민단체, 이 기사에도 보면 나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학의 활동은 원래 각 대학별 시국 선언으로 시작했죠. 처음에 연대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온라인 애국 활동 홍보, 윤어게인 행진 집회 등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신당 창당이라고 이제 발표한 것은 기성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신호탄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그 행진에 대해서 기성 언론이 절대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또 이제 백마탄 초인을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다. 박준영 자유대학 부대표 말은 이렇습니다. 탄핵 정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입법행정 사법 3부가 이미 불이한 세력에게 잠식된 것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법원이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을 묵인하는 등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외면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탄압하는 데만 급급했다. 김준희 자유대학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상식적으로 정치를 했다면, 법원이 정의에 따라서 판결했다면, 기성정당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했다면, 언론이 진실을 보도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큰 결의를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와 싸우는 것이다. 청년의 특권은 세상을 바꾸는 도전에 있다. 그래서 지금 자유대학 신당 창당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수사 촉구, 중국 간첩 처벌, 경제 주권 방어, 반국가 세력 해체 및 부패 카르텔 타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파이낸스 투데이, 일단 기사 다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이낸스 투데이도 보면은 청년 주도 자유대학 신당 창당 선언. 여기 기사를 보면은 기존에 뭐 김계리, 배이철 변호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고, 파이낸셜 뉴스를 보면 경고성 창당한다. 김계리 이어 윤지지 청년 자유대학 신당 창당 선언. 김계리, 배이철 변호사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대학생 2030 청년들이 알아서. 이와는 별도로 이 기사에 나지는 않았는데 자유대학 홈피에 들어가 보면은 창당을 하자는 그룹이 있고, 아니다, 지금은 창당을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의견이 약간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당하자고 하는 지도부는 투표를 했어요. 그냥 창당하자고 하자는 투표수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창당하자고 하는 멤버들은 신당 창당을 한다 선언을 했고, 그렇지 않은 2030 자유대학 청년들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별도의 어떤 활동을 하겠다. 뭐 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자 한다. 약간의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2030 청년들이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이거 믿을 수 있냐? 기성 정치권이 너무 오염이 되고 국가나 뭐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자유대학 청년들이 저렇게 윤어게인 행진 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도 계속 있고 뭐 주중에도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주중에 뭐 한 7시 저녁 7시 반쯤에 만나서 집회 신고를 하고 저렇게 거리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 정신이 뭐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 이슈를 지적하는 그러면서 구속이 되고 파면이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신을 윤어게인을 이어가자. 그런 정신을 이어갈 계승할
정치 지도자를 찾고 있다. 이게 윤어게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계속돼요. 저게 저 움직임은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회 현장에 많은 시민들이 이게 행진이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인도에 있던 국민들이 같이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해서 같이 행진 대회를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대학의 신당 창당 선언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과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반국가 세력 또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암약하거나 활개치고 있다는 걸 그동안 알린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그걸 이제 이 2030 청년들이 눈을 뜨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충성심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 2030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본인들이 연령대가 2030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최소한으로 70년 이상이다. 라고 봤을 때 자기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될 이 대한민국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기성 정치권이 정말 참여하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기성 정치권이 이런 어떤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30 청년들의 신당 창당은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근데 이제 당장 당을 창당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을 창당하려면 당의 주소 소재지가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근데 2030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030 청년들과 뜻을 같이 하는 기성세대들의 후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후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박영현님, 자유대학 라이브송. 노래 제일 좋아요. 상당히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상징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응원가들이 많더라고요. 자, 다른 후보들 좀 이야기 좀 들어보죠. 양양자 전 의원이 이번에 경선에서 1차 경선에 탈락하고 나서 한동훈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젊고 혁신적인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 이 지지의 어떤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지금 대한민국은 젊고 혁신적인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 첨단 산업을 최우선으로 두는 미래 대통령이어야 한다. 이 양양자 의원이 뭐 삼성전자 출신인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어폐를 이야기하면 생물학적인 나이만 젊으면 젊고 혁신적인 후보가 됩니까? 생각이 젊어야지, 생각이.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도, 전 의원도 이런 부분에는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나이는 한동훈이 제일 젊죠. 거의 뭐 김문수, 홍준표 후보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차이 나죠. 생물학적으로는 젊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다고 해서 혁신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젊고 혁신적이었는데 그러면 자기를 20년 동안 케어해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는 그 탄핵 선동한 장본인이 한동훈 아닙니까? 첨단 산업을 최우선으로, 맞습니다. 첨단 산업을 최우선으로 두어야죠. 하지만 이념이 없는 첨단 산업은 어떻게 되는다? 흉기가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 아시죠? AI 기술, 안면 인식 기술 이걸 전부 어디다가 악용하고 있습니까? 중국 인민들을 통제하는 공산당의 통제 수단이 되고 있죠. 첨단 산업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확고하게 없는 첨단 산업은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양양자 전 의원의 한동훈 지지선에 어폐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점을 지적합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가 탈당 후에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지금 개혁신당의 어떤 모습인가? 낡은 정치보다 더 철저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기괴한 정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개혁은 사라졌고 당은 이준석 한 사람만의 천상천하 유아독전 정치 무대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한다고 하네요.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허은하 대표 말이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조희대가 공직선거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난 거를 2심에서 무죄가 됐잖아요. 그럼 3심에서 전원합의체로 뭐 속도를 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며칠 전부터 나옵니다. 이례적인 속도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뉴스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 중앙일보 보도죠. 서브 타이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조희대 체제, 선거법 상고심, 평균 91일, 6.3 대선 전 결론 날까? 이런 서브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희망회로 돌리는 기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또는 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체포영장 발부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대한민국에 판사가 3,000명 있는데 그 중에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골수들이 150명 있다잖아요. 그 자들이 사법부 곳곳에 자리를 차고 앉아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법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왜냐? 절차적인 흠결이 너무나도 많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또 정치적인 편의성에 따라서 정치 판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유의 기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론이 어떻게 날 때까지는 너무 기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론에서 이런 식으로 띄운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죄라고 하면. 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이재명 조갑제 정규제와 만찬 장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시겠다. 그러니까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정규제, 조갑제, 주필의 사진이 나옵니다. 정규제시고 밑에는 조갑제시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규제, 조갑제는 대표적인 보수 우파 지형의 어떤 스피커였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갑자기 친 이재명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참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내용도 보면 정규재 씨와 조갑재 씨가 이재명과 저녁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만찬을 하고 나서 자기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찬을 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정규재 TV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새 정부에서는 좀 넓게 인재를 구해야 되겠다.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하겠나. 여기서 더 분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조갑재는 이재명 만나봤더니 성격이 명랑하더라. 쾌활해서 사법 리스크를 견딘 것 같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엘바섬에 유배되었을 때 당시 프랑스 유력 일간지가 나폴레옹 보고 뭐라고 혹평을 했나 하면 저 흡혈귀다 저거 살인마다 독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해 가지고 프랑스 본토에 상륙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군대를 규합해서 프랑스로 계속 들어오니까 프랑스 유력 일간지의 논조가 달라집니다. 처음 논조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나폴레옹의 성인 보나파르트 등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종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폴레옹이 파리에 딱 입성하니까 황제 폐하 만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갑제, 정규제, 주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될 것 같나? 그러니까 이재명 만나봤더니 성격이 쾌활하더라. 대통령 되면 장관들은 중도,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골고루 쓰겠다. 이걸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 때 그토록 문재인 정권과 좌파 정권에 쏟아내었던 그 비판과 예리한 논평들은 다 거짓말이었다 이 말입니까 지금? 대국민 사기극입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씁쓸한 평가가 나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알부민 광고입니다. 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입니다. 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522-2429. 1522-2429 전화하시면은 아투TV 시청자님들은 2박스를 사면 1박스를 그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2박스가 60병인데요. 1박스 더 받아서 30병을 받아서 90병을 60병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먹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 따기도 쉽게 따지죠. 따지고 맛도 약간 바카스 청량음료 이런 맛이 납니다. 한번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술잔이 많으신 분, 야근 많으신 분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자,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씨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다음 총선이 있는 때까지만 3년 대통령 임기를 하고 과도 정부를 만들고 다음 총선하고 대선을 함께하는 이런 개헌 작업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의 어떤 출마가 가시화되자 그동안 단일화 여지를 남겨놓았던 김문수 후보 외에 홍준표 후보도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선회를 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서 11시쯤에 홍준표 캠프 쪽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아마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지금 보니까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네. 오늘 원래 대선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죠. 지금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이든 또는 누군가 지금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우파 진영의 정당은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데 무슨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의 우파 정당 플랫폼은
전체 자유우파 정당의 표 결집을 위해서 이 여러 군소 정당들을 다 안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재명 민주당 세력과 이번 대선에서 절대 유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유통일당 또 뭐 자유민주당 또는 우리 공화당도 대선 후보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표를 결집시키느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